안녕하세요. 잘 보셨죠? 다 아세요? 다 모르세요? 1번은 몇 번이죠? 많이 보시던 문제인데 5번 아닌가요? 긴장하셨죠? 1번에 그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1번은 잘 못 맞추는데 그 부동산학은 이제 종합응용 경험 그 규범 사회과학인데 그 1번에 이제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했으니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응용과학이란 동그라미 2번은 실제 시험에서 순수과학이라 한번 낸 적이 있었죠. 그리고 3번은 부동산 활동을 이제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 이유는 특성 중에는 부동성이고 속성 중에는 대물 활동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으로서 종합식하고 의사결정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복합 개념으로 다르면은 무슨 뭐 종합식 그 이윤 추구를 위한 의사결정 이렇게 나오면은 의사결정. 5번은 왜 틀렸어요? 부동산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체계상 부동산 업과 관련되는 서비스업에는 그 임대업이 안 들어가 있고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 관리업이 들어가야 되죠.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이제 자문 및 감정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은 무슨 자문이죠? 부동산 투자 자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요거 혹시 틀리셨어요? 틀렸어요? 아, 맞았죠? 이거 맞으신 분은 엄청난 실력이세요. 이게 덥지? 요거 맞으신 분은 아마 오늘 이번 시험에서 한 90점 나오실 것이고, 이거 틀리신 분은 아마 이제 이번 시험에서 87.5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가 그렇고, 2번 토지 용어도 그냥 기본 예의상으로 많이 내죠. 지금 몇 년째 계속 내고 있는데, 틀린 거 몇 번 하셨어요? 3번? 그렇죠. 1번 휙지 나왔죠. 획지하고 짝꿍이 뭐예요? 필지. 필지는 법적인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필지에는 이제 소유의 개념이 나오고 획지에는 가격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가격대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 그러는데 작년 기출문제 보시면 이 획지를 푸신 거 기억나시죠? 이거 틀리게 했어요. 획지를 어떻게 틀리게 했어요? 그렇죠. 획지를 가격대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데 용도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고 표현해가지고 그 오답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획지. 그 빈지 나왔죠. 그럼 빈지 나오면 짝꿍이 있어요. 그럼 빈지하고 이제 법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봤을 때 두 가지를 구분할 때 뭐 가지고 구분해요? 경계선이 있죠. 뭐요? 지적공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땅 중에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경사지게 만든 땅을 법지라 그러고 등록이 안 된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등록됐으니까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안 되죠. 근데 이용가치 면에서는 없거나 적은데 얘는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이게 빈지. 그리고 이제 빈지하고 또 짝꿍이 퍼락지. 그래서 퍼락지는 같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해수면 최대 만조에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요 사이. 그 퍼락지는 무슨 뜻?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에 잠긴 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제 풀어 쓰느냐에 따라서 뭐 같은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겁니다. 2번 맞죠? 이게 이제 빈지 해수면 만조에부터 등록된 지역 사이 토지. 3번은 왜 틀렸어요? 이행지죠. 용도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은 작은 용도 상호간에 전환 중인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택지잖아. 택지 지역 내에서 주, 상공, 상호간에 전환 중이니까 이행지가 돼. 후보지가 되면 택지, 농지, 임지 얘네들은 상호간에 전환 중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2번은 3번이 틀렸네요. 이행지를 하셔야 되고 좀 퍼락지 4번 나왔고 방금 논했던 거 낮이는 키워드가 뭐를 받지 않는 땅?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땅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맞았죠? 이 두 문제 연속 맞으셨어요?
그런 확률은 진짜 한 1%가 안 되는데, 야, 특히 1, 2번에 징크스가 있잖아요. 보통 1, 2번에 예의상 틀려주고 스타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야, 역시 100% 합격률을 이제 기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의상 또 토지 특성은 이제 자주 나오고, 그중에 부중성에 관한 설명 옳은 걸 모두 고르셔 그랬어요. 기억 집약적 이용 근거 되나요? 그쵸. 그 작년에도 나왔었고, 물리적 감가 적용 배제 되나요? 돼요? 물리적 감가 적용 배제. 이건 무슨 특성이죠? 감가가 안 된다는 거? 영속성이잖아. 그쵸. 근데 토지는 경제적 감가 고려하죠. 이거 무슨 특성?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는 것은 부동성. 그쵸? 주변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거니까.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무슨 특성? 부증성. 근데 토지는 경제적, 즉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무슨 특성?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보면 요거를 그 곡선이 완전 비슷한 수직선인데, 용도의 다양성, 경제적 토지 공급은 무슨 모양? 우상향. 우상향인데 우하향으로 내가지고 또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물리적 감가 적용 배제했으니까 요거는 영속성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은 해당되면 안 돼.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이 들어가면 탈락되니까 2번, 5번은 탈락되고 3번도 탈락됐네. 1번하고 4번 중에 하나네. 그럼 디귿은 아니겠네. 모든 토지로 하여금 위치가치 무슨 특성이야? 위치가치 갖는다. 부동성이지.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나하나마다 다 위치를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위치가치 이건 부동성. 그 유명한 리을에 독점 소유욕을 갖게 한다. 무슨 특성? 이게 부증성이죠. 나만 갖는 거니까 독점적 소유욕을 갖는,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증성이니까 어떤 토지를 갑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땅은 갑만 가지는 독점적인 이제 개념이 되죠. 이것도 이제 나왔었고요. 부증성. 가치 보존은 우수하다. 미음은 이건 영속성이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용적으로 뭐하고 뭐지?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한번 조합을 만들어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잖아요. 그럼 제일 많은 게 지금 기억하고 리을이 제일 많지. 그렇죠? 기억하고 리을 조합이 있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답은 안 보고, 문제도 안 보고도 우리는 대충 찝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 이런 경제도다는 사람을 이제 우리는 이제 신의 경지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1, 2, 3번은 이제 총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많이 내진 않기 때문에 그 문제 나오실 때마다 문제 접하실 때마다 조금씩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하고, 이번 토지 용어학은 토지 특성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론의 3박자가 있잖아요. 개념, 부동산 개념, 용어, 그 특성. 그럼 다음 주는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다음 주는 개념 나오겠죠. 토지 특성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용어도 나오겠지. 벌써 이제 미려 짐작이 됩니다. 4번부터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인데, 아파트 수요 변화를 설명한 거나 성질이 다른 거 이렇게 언급했어요. 수요의 변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잖아. 방향이 두 가지가 있죠. 우측 이동, 좌측 이동. 근데 해당 지역은 이제 아파트네. 아파트 가격은 고정이죠. 가격은 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수요 변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요소인데, 성질이 다르다는 것은 아마 5개 중에 4개는 이제 한쪽 우측이든 좌측이든 이제 몰아쳐서 움직일 것이고, 하나만 다른 방향에 움직일 것 같아요. 1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럼 수요는 증가 감소. 증가하니까 우측 이동 하겠죠. 그럼 기준이 하나 나왔네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어. 수요 증가 감소. 수요 감소겠죠. 보완제 가격 상승하면 보완제를 안 살 거 아니야. 내 것도 같이 안 사죠. 그럼 이제 1번과 2번에 서로 증가 감소 방향이 잡혔잖아요. 그럼 캐스팅 버튼은 3번이 가지고 있네. 3번이 뭐가 하나 있으면 1, 2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겁니다. 3번이 궁금한데 소득 증가. 아, 끝났네. 그럼 수요가 증가니까 이질적인 것은 뭐야? 2번만 이질적이네요. 그럼 나머지 4번과 5번도 전부 수요 증가가 나와야 돼. 4번에 대체주택 가격 상승,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대부비율 증가도 수요 증가.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선은 이제 그 워밍업을 이제 시켜준 것 같고요. 출제위원들이. 그리고 그 정답은 2번이고 5번의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어쩌란 말입니까? 1번 해놓고 이제 주택 거래량, 인구 변동률, 투자 유량. 맞나요? 맞죠? 그 전부 유랑 개념이잖아. 거래량, 인구변, 투자 다 유랑으로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2번에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 그랬더니 균형 문제네. 그럼 균형이 되려면은 수요와 공급을 서로 결합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이 균형이 이제 변하려면은 수요와 공급의 둘 중에 하나가 변해야 되겠죠. 균형 문제 풀 때는 요인 방향 요걸 잡으면은 이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제 느낌이 와요. 근데 건축 원자재 나왔죠. 원자재 나왔으니까 뭐야? 그냥 공급이에요. 그럼 이제 방향. 그 하락했어. 공급은 증가. 그 공급 증가니까 공급은 움직이죠.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그럼 가격은 하락, 거래량 증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네. 그리고 이제 3번 단독주택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죠.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개념이 뭐죠? 다른 재와 가격 변화에 대한 해당 재와 수요량의 변화죠. 그래서 다른 재와 가격이 이제 뭐가 충격 준 거냐? 단독주택 가격이 충격 줬죠. 근데 이제 단독주택 가격이 충격 줘가지고 아파트 수요가 변한 거야. 그럼 교차 탄력성에 의해서 구분하는 재화는 뭐하고 뭘 구분해? 대체재하고 보완재를 구분하죠. 다른 재와 가격이 변해서 해당 재와 수요량이 변했는데 우리가 탄이냐 비탄이냐는 1가지로 판단하잖아. 1보다 크면 탄, 1보다 작으면 비탄인데 대체재 보완재는 방향이죠. 다른 재와 가격 상승, 해당 재와 수요량 증가. 얘네들이 지금 같은 방향. 이건 뭐라 그런다? 대체재. 다른 재와 가격 상승, 해당 재와 수요량 감소. 얘네들은 반대 방향 보완재.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0이 있죠. 그러면 교차가 0보다 크면은 대체, 0보다 작으면은 보완. 이런 논리예요. 근데 교차가 0.7이 나왔으니까 단독하고 아파트는 무슨 관계라는 뜻이야? 대체재라는 걸 명시한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대체재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교차를 묶어서 하더라고요. 그럼 단독 주택 가격이 상승했어. 단독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돼요? 단독 가격 상승하면 지금 대체재라 그랬잖아. 증가하겠지. 그리고 두 가지 대체재라 했으니까 단독 비싸지면 단독 안 사요. 그럼 해당 재화인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수요 증가를 설명한 거죠. 수요가 증가되면은 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이면서 가격은 상승, 거래량 증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나왔죠. 이게 틀렸잖아. 이거 맞으셨어요? 이거 맞으시면 엄청난 그 감각을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그 올해도 나올 유명한 탄력성에 유명한 그 비거들이 있죠. 그래서 탄력성에 대한 논리인데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럼 아직까지 뭘 물어본지 모르겠는데 비탄력적 일수로 균형하고 탄력성 접목한 거니까 방향을 한번 잡아볼까? 그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상승해야 돼, 하락해야 돼? 방향은 하락해야 되죠. 당연히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 하락하는 거 제대로 돼 있네요. 근데 하락하는데 균형각은 더 많이 하락한다고 돼 있어요. 더 많이 하락한다는 것은 더 하락한다는 거야, 덜 하락한다는 거야? 더 하락한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더 변하려면은 상대방인 수요가 비탄일수록이야, 탄일수록이야? 비탄일수록. 그래서 비가 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 맞네. 제대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 공급의 변화란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여 일어나는 공급량의 변화를 말한다. 이거 맞죠? 이 공급의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에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걸 말하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었냐면은 3번이 됐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주제를 묶어서 나오는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어느 한 주제가 아니라. 그래서 5번도 뭐 난이도가 한 중급 정도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거 푸는 거 되게 재밌죠. 그럼 뭐가 재밌어요? 용도 지역 암기하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가불병정도 재밌긴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갑돌이가 울순이한테 가서 정신이 잃어가지고
잠이 안 올 때 민법 문제 풀잖아요. 잠이 잘 와. 가비에서 이렇게 따지다가 화살표 그리다가 쓰러져요. 근데 학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하잖아요. 움직였대. 대체제가 상승 움직였대. 우측으로 움직였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 보면은 이동하는 걸 많이 하잖아. 춤을. 그것이 전부 다 수요 공급의 균형의 이동침이야. 이렇게 다다다닥. 아, 저거 안무. 내가 안무 짰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난이도가 좀 있다는 의미입니다. 6번 문제는 이제 작년에 대한 논리를 뭐 잠깐 이제 응용한 건데, 아니 응용이 아니라 확인 작년 거보다도 굉장히 다운시켰는데, 우선 소득 탄력성에 대한 논리죠. A 부동산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8이다 그랬어요. 그럼 소탄이 0.8이 나왔을 때 수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러면은 0.8이 나오는 순간에 A 부동산은 무슨 성격이야? 무슨 재화야? 정상재량이 확인이 됐지. 그럼 정상재는 소득하고 수요량이 동일 방향이에요. 그럼 소득이 증가했죠. 증가했으니까 A 부동산 수요량도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증가해야 돼. 감소 나와 있는 2번, 4번은 이제 탈락이 됐겠죠. 그리고 3번은 6.25 소수점 나왔으니까 답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답이 아닐 것 같고. 그럼 결국 1번하고 5번인데 5번이 계산 문제에서 정답 체크하는 건 많진 않고. 그럼 1번 아니겠는가라고 미뤄 짐작이 되는데 한번 따져봐야죠. 소탄이 0.8이야. 정상재야. 그래서 소득이 밑에죠. 수요량 위고 소득이 5%가 증가했죠. 그럼 여기를 5% 곱하기 0.8이니까 얼마 나와야 돼? 4% 나와야 되고 4%가 이제 방향 증가 감소 증가돼야 돼. 0.8은 정상재고 정상재는 플러스고 요것이 증가 같은 방향 플러스고 4% 증가가 정답이 되니까 1번이 맞아요. 이렇게. 이것도 맞았어요? 와, 이거 맞으시면 뭐 엄청난 실력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7번 다시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0.4고 소타는 0.5야. 같은 문제죠. 소득이 8% 증가했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6% 감소했다면은 아파트 가격의 변화는 이렇게 물어봤죠. 이거 몇 퍼센트 하셨어? 요거는 이제 가격 탄력성과 작년처럼 소탄을 결합한 거죠. 수요의 이제 가격 탄력성이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가 나왔냐면 0.4가 나왔죠. 요거는 이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가격이 이제 지금 요걸 물어본 거죠. 이게 얼마 변할 것이냐. 그럼 소탄이 주어졌어요. 소탄이 0.5가 나왔어요. 0.5란 말은 정상재란 뜻입니다. 그럼 방향이 결정됐어. 그럼 소득이 변했죠. 소득이 얼마 변했어요? 8%가 증가했어요. 그럼 소득에서 수요량은 몇 퍼센트가 변해야 돼? 8% 곱하기 0.3이니까 0.5니까 앞에 풀었던 거죠. 3%가 나오고 3%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요? 4% 그죠? 야, 583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92.5 하신 분이 틀리신 거 28이 16이잖아. 27이 14 해가지고 틀린 분이 계셔가지고 순식간에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네. 583이라고 있어요. 583 3이요? 4요? 4죠. 58이 4야. 그럼 4%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해야 되지. 왜? 소탄이니까. 정상재죠? 그럼 소득에 의해서 소탄이 0.5가 주어지고 소득이 8%가 증가했다 그랬으면은 이걸 만약에 소득만 영향 줬으면은 4% 증가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의 조건이 아파트의 수요량에 영향 충격 준 것이 소득하고 아파트 가격에 동시에 타격을 준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개가 동시에 타격 줬는데 몇 퍼센트가 변했다고 해서요? 6%가 감소했다고 그랬네. 그러면은 소득에서 4%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6%가 감소했다는 것은 다른 요소가 영향 줘야 되죠. 다른 요소가 뭐야? 가격이지. 그럼 이제 4% 증가가 결국 6% 감소가 되려면 가격에서 몇 프로가 변해야 돼? 10%가 감소했어야 되죠. 그러면 가격에서 수요량을 10% 감소시키기 위한 가격 변화가 얼마? 이걸 여쭤본 거지. 그럼 저거는 0.4죠? 제가 써고도 무슨 문제인지 몰랐어요. 0.4야. 그럼 이거는 몇 퍼센트가 돼야지 돼야 돼? 25%가 돼야 되죠?
그쵸? 그 0.4로 나누면 되니까 그럼 가격이 25%가 상승해야 돼요? 하락해야 돼요? 상승해야 되지. 왜? 수요 법칙은 얘네들 항상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검산해보면 돼요. 아파트 가격이 25% 상승했고 소득이 8%가 증가했을 때 가격 탄력성과 소탄이 줬으면은 25% 곱하기 0.4니까 10%가 감소했고 소득이 한 8% 곱하기 0.5니까 4%가 증가했어. 두 개 합쳐진 결과가 문제 결론처럼 6%가 그래서 감소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여쭤본 거니까 가격의 변화는 25% 상승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그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지. 이렇게. 이거 맞추셨어? 이런 거는 예상 틀려줘도 돼요. 예상. 예를 갖춰야 되고 이게 작년에 이게 떴잖아. 떴으니까 올해는 아마 다음 주에 나갈 가격 탄력성하고 이제 교차 탄력성 결합하는 것이 아마 좀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그 난이도가 한 중상급 정도 되는 문제죠. 4번이고. 그리고 8번 경기순환. 경기순환은 이제 저희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문제죠. 작년에 좀 황당하게 쉽게 냈는데 그 황당하게 쉽게 내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변동 그래. 경기변동 주제는 결국 경기변동의 종류가 있죠. 부동산 경기변동의 종류로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 몇 개 있었어요. 경기변동의 종류. 4개 있죠. 우선 가장 이제 많이 나는 것은 반복되는 순환적 변동이고 출제 빈도대로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절적 변동 그 다음에 장기적 변동 이렇게 됩니다. 순환적 변동 중심으로 내는데요. 근데 보기 1번에 그 중에 하나인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나왔어요. 무작위적 변동이 되려면 원인이 예기치 못한 사태죠. 예기치 못한 사태를 원인으로 해서 순환이야 비순환이야. 비순환이고 비주기적 경기변동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우발적 불규칙적 변동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이제 빈도가 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순환적 변동하고 엄청난 격차가 있긴 있지만은 이걸 틀리게 할 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었어요. 이걸 옳게 낸 거지만은 비순환을 순환으로 낸 적이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초에는 비순환적 변동 이렇게 뒷말은 해놨는데 이걸 무작위로 해야 될 거를 계절적 변동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2번 부동산 경기는 회복은 길고 완만 후퇴는 짧고 빠르대. 맞나요?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으로 뭘 설명한 거야? 비대칭 구조를 말하는 거죠. 대칭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좌우가 비대칭 구조를 갖는다.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는 그 우리 공부랑 똑같다 그랬죠. 암기하는 것은 한참 걸리고 까먹는 건 순식간이다 해가지고 우리도 좌우가 비대칭 구조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맞네. 그리고 이제 3번에 부동산 경기는 부동성하고 우리가 개별성이라는 부동산 특성이 있잖아.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다르죠. 그리고 개별성 유형별로 다르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도 지역별 유형별 가중평균치 맞나요? 맞죠? 이 가중평균치를 틀리게 할 때 뭐 어떻게 틀리게 집어넣었어요? 산술평균치. 산술평균치로 하면 또 그 이상해. 산술평균치를 하면 전국의 영향력이 똑같다는 뜻이잖아. 서울 지역과 저기 충남 부여 지역이 가중 영향을 주는 정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중치 이거 맞고요. 그리고 후퇴시장이 어디야? 순환 국면을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가 뭐죠? 회복. 여기는 상향. 여기는 후퇴. 여기는 다음은 하향. 다음은 다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이게 경기 변동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회복 단계를 거쳐서 상향 가고 그리고 상향에 이제 너무 지나치다가 잠깐 침체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지 사람의 감정은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상향하고 하향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과정이 그 좀 뜸들이는 과정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겪고 왔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밥 먹고 갈라가!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먹어. 그러더니, 그렇지.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복 시장이 그 후퇴 시장은 여기네. 근데 잘라가지고 중개업자는 왼쪽은 누구 중시? 매도자 중시. 오른쪽은 매수자. 그 감정평가업자들이 거래 사례 비교법 아시죠?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 가지고 대상 부동산 가액 구할 때 옛날은 기준 시점 현재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어보는 거 있죠? 왼쪽 무슨 가? 하한가, 오른쪽은 상한가. 그래서 회상후와 도소하상. 근데 어느 걸 물어보면 대부분 요 문제인데, 아, 옛날 거래 사례 비교법 논리네. 후퇴해서 옛날은 지금의 무슨 가? 상한선. 제대로 돼 있네. 그 상향 국면이 있죠? 상향 국면이 이쪽이네요. 상향 국면은 누구 중시? 매도자 중시인데 매수자 중시라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경기순환 문제가 8번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려운 문제야, 이 정도는. 상상을 초래할 정도로 쉽게 역사적으로 많이 냈는데, 근데 이건 이 정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경기변동 대부분 공부 안 해도 맞히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공부해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8번은 5번이고요. 그리고 9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이 있죠. 요즘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그 효율적 시장을 묶어가지고 한 세트로 내는데, 시장의 특성하면은 뭐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이 국수 BBB라는 게 기억나시죠? 국이 뭐예요? 국지적 시장. 시장의 국지성이죠. 관련 부동산 특성은 부동성. 그리고 파생되는 지문이 많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수는 뭐죠?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야.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가능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때문에 조절이 곤란한 것은 단기 현상, 장기 현상. 단기 현상이지. 그래서 단기적, 그래서 가격이 왜곡된다. 그리고 그리고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의 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국수 비비비만 알고 뒷말은 다 까먹어요. 그래도 맞죠. 국수 비비. 요거 세 가지는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 특성을 통해서 시장이 완전 시장이야, 불완전 시장이야? 불완전 시장이죠. 요즘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한 시장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를 건드려야 돼? 완전 경쟁 시장을 건드려야 돼. 완전 경쟁 시장에 갖춰야 될 성립 조건이 몇 개 있어요? 그쵸. 4개가 있죠. 4개. 큰 틀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할 것. 요게. 그리고 두 번째가 상품이 동질할 것. 그리고 반대로 하는 게 상품의 비표준화성이잖아.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울 것.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싸야 되고 정보 간섭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완전한 정보를 공유할 것.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결국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 시장으로서 가격도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됩니다. 그래서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논리는 나중에 정책론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돼요.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이 수급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잖아. 그 정부가 개입해서 만든 제도가 있죠. 그럼 그 물건의 가격이 그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 못 하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해?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지. 감정평가 제도를 만들었잖아. 왜곡되는 가격을 그대로 유통시킬 수 없어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감정평가 보면은 수급적이 곤란하다는 이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시네마 천국에 나오죠. 뭐하고 뭐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네마 천국 하냐면은 가격과 가치 간의 관계 있죠. 그쵸? 가격의 기초에 가치 있나요? 그래서 그 가치가 화폐 단위로 나타나는 게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은 가치 화폐적인 표현이다.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죠. 아니에요? 기예요.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해요. 그렇지만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 물건의 가격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 못하죠. 단기적으로 가격과 가치가 서로 어떻다? 일치하지 않는다.
근데 장기가 되면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뭐가 뭐를 지향하면서 가격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9번 문제를 잘 잡았을 때 특성에 대한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문제인데 1번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일반 시장이 왜 지역 간의 연계성이 높죠? OX. X잖아. 이거는 뭘 설명한 거였었어? 이건 국지적 시장 설명한 거잖아. 국지적. 그 학교 노트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지만은 국지적 시장이다만 국지적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이 지역마다 그 상이하다는 거야, 유사하다는 거야. 상이하다는 거다. 그 지역 간의 연계성이 높아야 낮아요. 낮잖아, 그렇죠? 각각 지역마다 별개의 시장이야. 연계성이 만약에 높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연계성이 높으면은 전국의 땅값이 똑같아져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다다다다다다. 연계성이 낮은 게 보통이다라고 시험에 이미 나왔었고요. 부동성이고 국지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이번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격이 왜곡되기도 하죠. 그렇죠? 제대로 된 이제 정보가 서로 일치되지 않아서 3번 법적 규제가 많죠.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관세가 많잖아. 이건 결국 시장 무슨 시장 만들어요? 불안전 시장으로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설명하는 것이고 왜냐? 완전 경쟁 시장은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4번 단기적으로 수급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 여기 포인트는 무슨 단어가 포인트야? 단기가 포인트야.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두 가지가 쌍두마차로 많이 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절이 곤란하다. 단기적으로 왜곡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딱 한 번 장기로 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5번에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많은 거래 비용이 있죠. 그럼 부동산이 가지는 무슨 특성? 고가성이죠, 고가성. 그렇죠? 비싸기 때문에 타 시장보다 부동산이 더 불안전하고 더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 말은 결국 비싸다는 것 자체가 무슨 그 시장이 무슨 장벽이 되냐? 진입 장벽이 돼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를 소수로 만들어요, 다수로 만들어? 소수로 만들어.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몇 번? 1번이 틀린 겁니다. 유명한 이렇게 느낌상 요거 많이 틀리신 것 같은데 지금 몇 번 하셨어요? 1번 하셨어요? 그럼 많이 맞으셨는데 그럼 답안지 우리 걷었나요? 답안지 안 걷었어요? 답안지 걷어야 돼. 앞으로는 답안지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제가 이제 잡아놓지. 정답은 1번이고요. 올해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홀로 나오진 않고 그 오른쪽 11번 문제랑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10번이 올해 좀 느낌이 이상한 주제인데 그 여관상이죠. 여관상은 이제 많이 내지는 않았어요. 여관상 자체는 그 23회 때를 마지막으로 지금 눈에 안 띄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3회 때 모두 정답 처리된 그 출제연의 그 상처가 계속 지속이 돼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내고 다만 이제 조금 삐져나가가지고 주거분리 현상이 27회인가 한번 나왔었죠. 대신에 그 출제연이 우리 쪽에서는 이제 창피를 당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본인 의견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평가사 시험에 올해 냈지. 우리 쪽은 못 내고 다른 쪽 시험에서 냈어요. 에이은 여가현상이 뭐죠? 개념이 키워드 같잖아. 주택 여가현상 나오려면 주택에 뭐가 변해? 그렇죠.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주택 여가현상이란 주택의 질적 변화지. 경제학적으로 나온 걸 주택시장에 응용한 거야. 질적 변화는 몇 가지 방향? 두 가지 방향. 향상과 저하. 질적 변화에 따라서 가구가 이동하죠. 근데 가구가 이동하는데 뭐에 따라 이동하냐? 특히 중요한 건 소득계층이 여가에서 되게 중요하죠. 소득계층에 따른 가구가 이동됐을 때에 얘를 무슨 현상? 침입. 이 침입이 그 어느 이질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침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침입의 결과는 두 가지야. 침입한 내용이 성공한 경우가 있고 실패한 경우가 있어. 실패하면 지역 형태를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 그냥 침입한 이용주체가 많은 손해를 보면서 그냥 퇴출당하는 것이고 근데 침입이 성공한 경우가 있죠. 침입과
계승 또는 천이라 그러죠. 원리로 설명되는. 그럼 침입의 결과가 송감 지역 형태가 바뀌겠지. 그래서 이런 여관상을 통해서 나온 계승의 결과 있죠. 이거를 주거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거분리 현상은 무슨 뜻이야? 죽어? 응? 죽어? 많이 듣는 얘기죠, 제가. 죽어? 밥 달라 그래서 죽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았어요. 밥 먹고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주거 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죠. 어떻게 분리돼? 소득계층별로. 그러니까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한다? 주거 분리 현상. 그러면 여관상이 되려면은 항상 무슨 여가부터 정리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그 여관상 나오는 것은 사실상 정해졌는데 지문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상향과 하향을 구별하는 게 하나의 이제 정답 체크 주제고, 그리고 이제 합격 노트 보면 상향 여관상 해가지고 보기가 딱 4개 있어요. 그게 전부야. 상향 여가는. 그 상향 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주택이 이렇게 있죠. 나갔죠. 하위 계층이 나갔어요. 상위 계층이 나갔어. 그렇죠. 하위 계층이 빠져나갔잖아.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인데 빠져나갔죠. 그럼 이 주택이 공가가 됐잖아. 이 공가가 이제 여관상의 중요 구성 요소죠. 이거 누가 채우느냐가 중요하죠. 누가 채운 거야? 상위 계층이 채운 거지.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 상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이 거주 계층이 업이 됐어요. 업이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상향 여관상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향 여관화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무데나 나타난 건 아니죠. 이걸 개념을 말로 풀어 쓴 게 이런 거잖아.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있어.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서 주택 개량 비용 있죠. 개량 후에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고치겠어, 안 고치겠어? 고치겠지. 그럼 무슨 여가 나타날 수 있어? 상향적, 그걸 하향적으로 낸다든지. 우린 뭐가 정답으로 나올지 딱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런 과목 학교는밖에 없어.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저소득층이 이제, 개량 비용보다 개량 가치 상승 크려면은 재개발 등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상향적가 되면은 외지에서 상위 계층이 침입을 하겠지. 그럼 지역 형태가 이 동네는 계속해서 상위에 들어오면은 계속 업이 되겠죠. 이 동네는 고소득층 주거지역.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여가 현상이 등장해야 돼요? 하향 여가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상위 계층이 새로운 주택에 나왔으니까 그 지역에 1등 계층이 빠져나갔겠지. 빈집이 됐죠. 누가 채운다? 하위 계층이. 다운됐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슨 여가? 하향 여가. 이거 개념만 보면 돼. 이 사람도 갈아탔죠. 2등 계층 갈아타는 요 사람 살던 주택은 이제 공가, 이거 누가 채워? 더 하위 계층이 채운다 그랬잖아. 그래서 한번 상향여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사건이 충격이 이루어지면은 이 연쇄 반응으로 쭉 일어나가지고 가장 질이 안 좋은 주택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인 주택 시장에서 질적 향상을 가져다 준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논하는 것이 이 여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 없는 것만 아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의 경우는 가장 틀린 건데, 그 보기 2번 같은 경우 보면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거주택이에요. 그러면 주택 개량 비용보다 개량 후 가치 상승분이 작대. 그럼 뭐가 더 큰 거야? 개량 비용이 더 큰 거죠. 그럼 고칠까 안 고칠까? 안 고치겠지. 그래서 저거주택 상향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말이 맞아요? 이게 내용이 맞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거주택은 할증돼서 거래야 될까요? 할인돼서 거래야 될까? 할인돼서 거래야 돼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거주택이야. 주변에 동네가 아주 좋은데 거기 이제 허름한 주택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회복가 받아요? 부회복가 받아? 정회복가 받겠지. 그럼 이것도 시험에 나온 것이, 그러면 이 주택은 부자 고소득 주거지역에 저거주택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원빈, 소지성, 정우성이 다니는데 거기 겹사지로 제가 같이 이렇게 붙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럼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김덕기잖아. 저거주택이잖아.
그럼 저는 그러면 할증돼서 그래야 될까? 할인돼서 그래야 될까? 여기 요거 중요한 내용이죠. 할증돼서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정여보가 받으니까. 왜냐, 사람들이 직접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잖아. 만만한 건 저한테니까, 저한테 뭐죠? 정우성 연락처 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공짜는 안 되지. 수수료 해가지고, 뭐, 어묵집 값이다 해가지고 이제 어묵 먹고 이렇게 할증돼서 그래야 되겠지. 그러려면은 이제 상향자가 나타나려면은 뭐라고 해야 돼? 주택 개량 비용, 할증돼서 거래야 된다는 것은 개량 비용보다 개량 후 가치 상승보다 크다면 이렇게 해야 되죠. 크다면. 틀렸죠, 그래서. 크다면. 그리고 이제 3번, 하향여가 현상이란 상위계층 가구가 이동하여 발생하는 공간을 하위계층 가구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이래. 맞죠? 거주계층이 다운됐어, 업이 됐어? 다운됐으니까 하향여가 되겠죠?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향여가를 통해 자원할당 기능이 원활하고 수행하게 있기 때문이다. OX. 요거 맞죠? 올해 이제 가능성이 이제 우리 단순한 개념보다 4번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자원할당 기능, 즉 뭐냐, 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정답 가능성이 있는데, 부동산,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이유, 발생하는 이유, 발생하는 이유는, 이거 맞는가 보세요. 시장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불량주택이 존재해요. 이건 저가주택이지만 그걸 같은 내용이에요. 시장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오죠? 그러면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라 소득의 문제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뭐냐면은 시장에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 기능이 작동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는 없잖아. 자기 구매력에 맞춰서 불량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있겠지. 수요가 있으면은 시장의 기능이 작동한다 할 때 시장 기능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올리잖아. 그럼 자원을 배분해 주겠지. 그럼 어떻게 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 공급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거니까, 그럼 불량 존재하는 것은 불량주택 원하는 소득순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게 나타나는 이유는 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란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죠? 예. 요거를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내냐면은 아마 틀린 거를 내라고 했을 때 4번 가지고 어떻게 틀리게 할까? 저가주택에 발생하는 것은 자원할당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개념적인 측면 장난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옛날에 마약이 유통되는 것은 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OX. 오죠? 마약을 원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는 거야. 다만 이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개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또 저것도 있잖아. 강남 나이트 클럽에 김덕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김덕기를 찾지 못하는 것은 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맞죠? 왜? 나이트에서 저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개입해야 돼?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지.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로 저를 강남 나이트 한가운데다가 자리 마련해서 꽂아놔야 되겠지. 저만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 나이트는 망할 겁니다. 오염돼가지고 물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4번은 맞고, 그래서 5번의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 인접한 근린 지역에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되게 올해 갑자기 이게 의미가 좀 생기게 된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답은 2번이야. 지금 직감적으로 지금 느낌상 4번 체크하시는 느낌이 좀 많은데 그러셨어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11번까지 시장 전반부. 시장에 대한 정보, 효율적 시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1번 약성시장 있죠. 약성시장은 무슨 정보를 이미 기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장이야?
과거 정보. 그럼 과거 정보 알고 있는 시장이 기술적 분석. 무슨 정보 가지고 들어간 거야?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 정보가 들어간 거죠. 그럼 투자자가 과거 정보를 가지고 약성에 침입해봤자 초과에는 얻을 수 있어 없어? 얻을 수 없죠. 이번에 중강성 시장에서 투자자가 기본적 분석을 했대. 무슨 정보 가지고 들어간 거야? 기본적 분석은 현재 정보까지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현재 들어갔는데 이미 중강성에 있는 기존 사람들이 현재 정보를 알아 몰라? 알죠. 초과는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그리고 3번에 강성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나요? 아니야? 강성 시장은 무슨 시장 논리야? 완전 시장 논리잖아.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가 일치되는 시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계세요. 학문적으로 풀어 쓰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일치된다. 그럼 할당에서는 정보를 통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어 없어? 얻을 수가 없어요. 결코. 할당을 깔아놓으면 초과이익을 절대 못 얻어.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봤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이 돼요. 왜?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정보를 통한 이득도 얻지 못하겠죠? 초과를 얻지 못하니까 당연히 할당 구조가 돼. 강성 시장이 무슨 시장이야? 완전 경쟁 시장 논리잖아. 강성 시장엔 정보 비용이 있어 없어요? 정보 비용이 없지. 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성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4번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이 과대평가 또는 가소평가되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할당에서는 어느 누구도 초과를 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본인이 노력한 것보다 더 손해를 보진 않아요. 과대평가, 초과에 과소평가 손실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정상이유만 좀 얻는 상황이야.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그 5번에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하여 초과를 얻었대. 그럼 정보 분배가 공평하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그럼 이건 할당이 아니야. 할당이라 볼 수가 없죠.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을 의미하는데 맞아요? 틀렸잖아. 그래서 5번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9번하고 11번이 세트다 알아보시면 돼요. 요거 맞았죠? 맞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시장론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